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40%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는 얀센 백신이 미국 FDA에서 사용 중단 권고로 미국의 경기회복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어제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와 달리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지수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달러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2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 중 후반까지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며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중에는 플러스 1.17%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는 플러스 1.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조금만 더 상승하면 지난 고점인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다우와 S&P 500에 이어서 나스닥 지수 역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나스닥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한다면 나스닥 지수 역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7,200만 원을 돌파했고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는 8,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자 미국의 테슬라가 무려 8.6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1조 2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비트코인 덕분에 어제 이렇게 주가가 8.60% 상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슬라 자동차에 관련해서 환경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라는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이슈는 세계적인 이슈가 아니라 국내 한정 이슈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반대로 현대의 아이오닉이라던가 다른 회사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더 배분한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아주 약간 움직였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거라는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46%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0.58% 상당히 안 좋죠. 이건 기아차의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국내 주식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든 이유는 바로 오늘이 코인 시장이 불장이어서 주식을 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코인 시장에 몰렸더군요. 지금 보시는 이 지수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코인 지수인데 양지수가 모두 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죠? 지수가 시작하자마자 빠집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반대가 되면서 아침에 갭이 떴던 종목이 하락으로 반전이 되었고 개인 투자자 역시 매수를 잘 안 해요. 오늘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3천억을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만 소폭 매수를 했죠.
보시면은 5장에 들어가는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매수하는 주체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만 사놓고 막판에 코스피 지수를 확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막판에 외국인이 다 던져버리고 차화정으로 이사를 왔어요. LG화학이라던가 포스코 이쪽으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더군요.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안 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장막판에 던졌잖아요. 던지면서 포스코하고 차화정 섹터를 주로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도 막판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붙었죠. 근데 막판에 수급이 붙었다고 해도 이미 지수를 띄운 다음에 쫙 뺐다가 다시 올려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질려서 나가버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은 불장이거든요. 자, 비트코인 말고 리플 이것도 보세요. 지금 3일 동안 지금 오른 퍼센트테이지가 50%가 넘어요. 50%가. 거기다가 강아지 코인, 도지코인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36%가 오르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재미가 없어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합쳐가지고 상한가 종목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른 종목을 보면은 전부 다 윗꼬리가 나와서 마감이 된 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윗꼬리가 뭐야? 그냥 미친 듯이 하루 종일 계속 오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미쳤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오르니까 일론 머스크가 구입한 코인 중에서 자기 자식 주려고 산 도지코인이라는 이런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지금 몇 프로가 올랐어요. 하루에 30% 40%가 이틀 연속으로 올랐어요. 보통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뉴스 보면은 팍 달려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나온 뉴스죠. LG하고 마그나가 합작 법인을 세우고 마그나가 애플카를 제작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주가가 어떻죠? 2.54% 상승. 상승이지만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죠. 시초가가 3.81%였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물렸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세요. 지난번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는 거래량이 빵빵빵 이 정도 터졌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아무리 뉴스를 띄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거래량이 바닥이고 안 사요.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이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자,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양매도를 했고 개인이 샀지만 개인이 매수한 수량은 정말 적죠. 여기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월부터서 1월을 잘 보시면 정말 숨이 넘어갑니다. 수십조 원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을 보기 매우 힘들어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라던가 코스닥 지수가 막 신고가를 가도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지난번 상승장과는 확실히 차원이 달라요. 오르는 종목이 70% 80% 그 정도도 아니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생각보다 적어요. 물반 고기반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움직여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얀센 백신이 혈전 문제로 사용 중단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여행주 항공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사용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모더나의 주가가 7.40%나 상승을 했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51% 상승했죠. 그래서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는 3.10%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0.31%로 마감이 되었고, 모더나 관련주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플러스 13.62%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1.08% 상승 마감. 여러분, 지금 한국의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7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러스 관련주에 보시면은 모두 다 들어있어요. 자,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투신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대량 매도했고, 자,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형 포장이 플러스 8.58%나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이 종목도 투신이 던졌어요. 진짜 여러분, 투신이 주식을 너무 잘해요. 지금 바이러스 테마라던가 이상한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 가보면은 죄다 투신이 매수했고 그 다음날 던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여기는 없더군요. 정말 황당한 주식입니다. 남양유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오늘 상한가로 출발한 이유는 정말 황당합니다. 남양유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가리스가 코다리19 바이러스에 77.7%의 효과가 있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원숭이라던가 개, 돼지, 동물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 남양유업 우선주가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에는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늘 결국 마이너스 6.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위에서 잘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빠진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진 거죠? 36%가 빠졌기 때문에 정말 큰 손실을 봤을 거고, 지주사인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시면은 플러스 28.68%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5.13%,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33%의 손실을 본 거죠. 그런데 이건 거의 내부자 정보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는 투신이 붙지 않았네요. 아마 저런 종목을 사신 분들은 최근 증시의 패턴을 읽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최근의 증시의 패턴입니다. 찌라시 뉴스로 우선주를 번져 상한가를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지주사가 상한가를 가고 2등, 3등주가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는데 3시 근처에서 겨우겨우 상한가에 안착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1등주는 갭이 뜨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돼요. 하지만 2등과 3등주는 지옥으로 가요. 자, 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접근 금지 섹터가 있었죠. 다음날 매우 위험하다. 진단키트 관련주, 특히 휴마시스와 수젠텍, 랩지노믹스,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말 조심하라. 아침에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7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27.50%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1.79%, 아침에 잘못 따라 들어갔다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딱 5분입니다. 아침에 5분 동안 갭을 띄워놓고 그 뒤로 쭉 빼는데,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단키트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랐지만 어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랩지노믹스 역시 마이너스 4.39% 하락, 휴마시스도 마이너스 5.15% 하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여기서 팍 쉬었다가 다시 올리기보다는 뭔가 이슈가 없지 않은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유안타증권도 지난번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다고 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 뒤로 빠졌는데, 그 뒤에 후속 보도 기사가 없고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16%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단타 전문인 투신이 샀죠. 얘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증권사에도 분명히 투신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투자증권 역시 단타의 제왕 투신과 금융투자가 들어왔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에는 투신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상한가를 가서 못 산 거겠죠.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이 상승한 이유는 하나투자증권이 장중에 하락하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투신이 냄새를 맡고 다른 증권사에 들어온 거예요.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장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길래 설마 하나투자증권 우가 상한가 간 거 아니야? 보니까 진짜 장막판에 상한가를 갔어.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를 가면 다른 사람들이 증권주 좋네 하고 들어올 걸 알고 이쪽이랑 하나투자증권으로 온 거죠. 아, 진짜 투신이랑 금융투자 주식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금력이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몰릴지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는 웹툰 관련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은 상한가 근처까지 꼬셔놓고 장막판에 기타 법인의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블록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건 여러분 분명히 초악재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뉴스는 절대로 호재 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는 호재다. 왜? 시간의 단일가에서 블록딜을 체결하기 때문에 장중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린가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해놓고 다음날 장중에 팔아버리면은 되잖아요. 그리고 블록딜 단가가 12,650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12,065원은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 비싼 돈 써가면서 블록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목을 띄워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갭도 안 떴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산 사람들은 보합으로만 출발해도 수익이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2%가 빠진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장 막판까지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밀렸어요. 자, 그리고 웹툰 관련주 1등이 플리토였는데 이 종목만 오늘 플러스 7.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에 보시면 플러스 15.38%까지 상승을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웹툰이라던가 웹소설을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이 1등이었습니다. 15.38%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7.44% 마감. 그리고 코끼리 아저씨, 아니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종목은 플러스 15.19%까지 상승했고 종가가 마이너스 5%니까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장 초반에 잠깐 띄워놓고 후반까지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섹터가 오늘 K-웹툰 섹터죠. 아니 웹툰 섹터가 전부 다 똑같아요. 힘이 없고 DNC 미디어도 4.53% 하락. 장 초반에 똑같이 16.79%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4.53% 하락.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라던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뉴스 뿌린 주식들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비슷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 확진자가 73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폐쇄해야 된다.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메가MD를 비롯한 그 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메가MD가 1등으로 상한가를 말았고 2등은 비상교육인데 여기 보시면은 장막판까지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는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여러분 증시에 자금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목 너무나 띄우기가 쉬워요. 시가총액이 낮은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돈을 한 10억만 넣어도 한 10%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듀라던가 대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메가스터디는 분명히 상한가를 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안 말더군요. 근데 장막판에 어거지로 상한가 갔습니다. 이 종목이 제일로 불안해요. 얘는 4등주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보시면 3만 주밖에 매수 대기 물량이 없고 상한가가 끝까지 안 말렸어. 끝까지 안 말렸다가 어거지로 됐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 기대하기 힘들어요. 내일. 대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리면은 어제 K-웹툰처럼 내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같이 내려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오늘 확진자 수 어제보다 마이너스 139명. 그 뜻은 내일 한 600에서 500명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려면 일주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700명을 찍어야지 상향을 할 텐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웅진 싱크빅, 아이템플 같은 학습지 업체죠. 얘가 과연 교육주일까? 아니면 윤석열 테마주일까? 얘는 윤석열 테마주이면서도 교육주니까 오늘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날아가긴커녕 오늘 마이너스 1.27% 하락으로 마감이 되더군요. 나는 여기 막 신고가 뚫고 날아갈 줄 알았어요. 교육주까지 얽혀가지고. 근데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더군요.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28%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먹튀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런 테마주 쪽에는 호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단타의 제왕 투신이 나왔다? 땡큐 베리 마치. 외국인 어차피 니네 신경 안 써. 여기는 어차피 동호회 단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많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갭이 뜨거나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YBM넷 옛날에 반기문 테마주였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메가MD가 1등 주고 이런 주식들은 4등 5등 거의 꼴찌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얘가 오늘 13.97%로 마감됐다. 근데 종토방 같은 데 가보면은 거래량이 역대급이다. 지난 고점에 매물대가 조금 저항이 있는데 여기만 뚫으면 날아간다. 이러한 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데도 보시면은 단타의 제왕 투신이 들어와 있고 종가 막판에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종가 막판에 살짝 끌어올려주면서 투신이 약간의 펌핑을 주는데 한호가 올라갔죠. 동시효과 때. 동시효과 때 이렇게 한호가 뿅 올라가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 그러면은 당연히 상승으로 출발할 거로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붙고 기관 투자자인 투신이 뻐뻐벙 하고 던지면서 빠질 수 있습니다. 투신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어제 팜스토리에도 보시면은 투신이 36만 주를 매수했으나 오늘 전부 다 먹튀하고 날랐고 팜스토리의 주가는 마이너스 1.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 보시면은 갭이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갑자기 모나미를 비롯한 이런 애국 테마주라던가 혹은 수산, 농축 관련주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갑자기 쫙 오르더니 그 뒤로 쫙 빼고 아우 진짜 주식 너무 잘해.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간에 7.40%탁 상승시켜 놓고 오늘은 모나미로 투신이 옮겨왔습니다. 투신이 막 들어오는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종가가 윗꼬리가 나오면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종가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는 거. 남성 같은 경우에도 투신이 들어와 있죠.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성,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이 자주 들어오는데 오늘은 남성에 들어왔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상한가를 갔지 요즘엔 상한가 못 말고 이렇게 윗꼬리가 팍 나오고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렇게 지난번에 상승하고 요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요렇게 위에서 빵 쏘지 않을까. 에이, 얘 5,000원 뚫기도 힘들고 너무 지금 저항이 많잖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쪽에서 안착시켰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내일 일단은 여기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뚫어야 되고 물리신 영혼들이 너무 많고 자율주행 섹터는 지금 잘 안 나가잖아요. 아침에 애플카 뉴스가 나오면서 남성이라던가 저런 종목도 조금은 움직였지만 제가 봤던 섹터는 이쪽이었거든요. 로봇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길래 야, 얘 여기 혹시 전고 좀 뚫고 올라가나 싶었더니 바로 전고점 뚫기 전에 빼버리더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가지고 31,500원만 뚫었으면 되는데 지금 트렌드가 지난 고점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아슬아슬하게 빼고 안 올리더군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다? 5월달 이제 공매도가 곧 시행되는데 찌라시를 띄워놓고 저렇게 막 52주 신고가라던가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런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가 가능하고 얘는 분명히 2만원 이하였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9만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매우 비싸죠. 요런 애들도 찔끔 올리니까 나중에 10만원을 터치하면은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와, 얘 또 가는 건가 하면서 한번 타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제기되면서 쭉 빠지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아니, 오늘은 우리들 제약도 움직이길래 신풍제약도 같이 가나 봤더니 안 가더군요. 자,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21.89%까지 상승해놨고 종가는 플러스 13.93%로 마감이 되었어요. 우리들 제약이 오늘 움직인 이유는 엑세스바이오가 움직이면서 같이 갔고 엑세스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우리들 제약입니다. 하지만 엑세스바이오보다 우리들 제약이 오늘 더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2시 때죠. 2시 때 딱 보면은 21.89% 정도가 상승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대는 상한가를 못 말면은 투매가 나와요. 투매. 상한가를 갈 거라고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는데 이때 못 가면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 따려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저렇게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어설픈 시간에 상 따로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망하거든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어요. 근데 아침에 말고 오후장이 이렇게 풀려버리면은 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 풀려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날 매매가 다 망한 거죠. 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막 손소독제라던가 혹은 마스크주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가긴 갔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5.12% 상승이 나왔지만 잠깐 뛰었습니다. 잠깐 뿅 뛰어놓고 바로 빼고 차트를 길게 보시면 너무나 저항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려면은 호재 뉴스가 있어야 되지만 마스크 요즘 구하기 너무 쉽죠. 약국에서도 예전에는 주민번호 보고
하루에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관련주인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3.47% 상승,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95%,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마스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웰크론 한택이 포스코의 리튬 공장 설립 소식에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스크라던가 혹은 저렇게 진단키트 테마 이런 건 안 건드립니다. 일반적인 주식에서 주로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가도 코스닥의 반도체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테스, 나우나 관련주죠.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이 나왔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10시 때 갑자기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보합까지밖에 못 갔고 오늘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로 마감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500원만 가면 떨어지는데 와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얘도 오늘 플러스 2.93%로 마감되었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한미 반도체 역시 오늘 또 빠지다가 종가는 그냥 0%로 마감됐어요. 아니 얘네가 먹을 자리를 안 줘요. 예를 들면 얘는 3만원으로 탁 해놓고 3만원만 와라. 내가 매수하마.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데 3만원까지 안 와. 딱 보면은 31,000원은 깼어. 근데 31,000원 깨고 바로 반등이 나오더군요. 아이고야. 바로 이쪽에서 깨자마자 반등이 휙 나오는데 아 너무 밑으로 잡았나. 이쪽에다가 매수를 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안 오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선 있잖아요. 이게 11선인데 11선 쓰시는 분들이 여기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과연 아침에 보시면은 플러스로 출발했던 앤데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가 공백과 위에 걸려있는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게 애매하다. 나는 35,500원까지는 봐주겠어. 그래 3만원은 너무했지. 그래 내가 35,500원까지는 잡자. 그래 이쪽으로 내려와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1분에 얼마 정도 체결이 되지만 11시 반까지 기다려보니까 미치겠어. 이제부터는 점심시간이라서 1분에 체결되는 거래량도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플러스기 때문에 이때 사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늘 아니구나. 아니 반도체주들이 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은 진짜 안 내려오더군요.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3.80% 상승으로 마감됐고 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주가가 지루하고 밑에서 기어가고 좋은 뉴스는 나오는데 좋은 뉴스가 언제 나오나 좀 질리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보니까 상승이 좀 나오긴 했어도 얘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와 아까 보여드린 반도체주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52주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물려 계신 영혼분들이 성부를 기다리면서 탈출할 수 있게 기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수급도 보시면은 몇천주 몇만주 이렇게 소량의 수급밖에 없어가지고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부터 일단 뚫어야지 요런 데까지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일이 좀 중요하죠. 내일 여기서 갭이 뜨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요런 데까지 갈까 아니면은 또 여기서 꼬그라지면서 이렇게 내려갈까 고민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주식들은 무조건 빠졌을 때 매매를 해야 돼요. 아까 보시면 2%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밑에서 마이너스 2% 찍었다가 위로 2%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4%를 먹을 수 있어. 이걸 기다려야 돼. 이걸 그냥 2% 올랐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처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위에 호가가 2만주, 3만주, 4만주가 쌓여있어. 근데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봤자 만주, 2만주야. 근데 3만주를 언제 매수했다? 아침에 다 매수를 했어. 그럼 볼장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바이러스 테마주가 하는 게 이게 너무 싫거든요. 일반적인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느리고 움직임도 없고 밑에다 매수를 깔아놨는데 체결도 안 되고 그렇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저렇게 막 물리거나 아니면 답답하고 아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라 적정한 물량만 탁 사고 바로 빠져버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주가가 좀 뛰어나도 결국에는 나중에 5월달까지 시간 끌어놓고 위에서 공매도 쳐버리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막 빠져가지고 이런 데까지 막 다시 빠지면은 그래
이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주하고 항공주라던가 이런 애도 올릴 수 있겠지. 이 생각에 계속 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여행, 레저, 스포츠, 항공 그쪽은 공매도 타기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공매도 재개까지 거래일수 빼면 딱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뽑아먹어 볼 만한 종목은 잘 보이지도 않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 윤석열 씨 테마주 막 이런 것만 움직이니까 미쳐버리겠더군요. 오늘도 상한가 간 IOK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적자 투성이 회사죠. 상폐될 수도 있죠. 자, 이런 회사가 도대체 왜 상한가를 갔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IOK가 이번에 홍경표 씨를 사회이사에 선임을 한대요. 근데 이 홍경표 사회이사가 윤사모, 윤석열을 사모하는 모임 회장이래요. 와, 무슨 파평윤 씨에다가 이제는 윤사모까지 등장하고, 진짜 이걸로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주식하기가 너무너무나 싫어지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아마 임원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팔았을 수가 있습니다. 3일 뒤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럴 경우에는 내일 주가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3일 뒤면은 이미 이런 데서 갭 탁 띄운 다음에 다 털고 나왔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주가에 영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DP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3.47%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어제 급락이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의 그램이라는 회사가 스펙 합병 상장을 합니다. 이 그램이라는 회사는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스틱 엔터테인먼트 DPC의 자회사죠. DPC의 자회사가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호재다 이런 뉴스 때문에 최근 상한가도 갔었고, 그 뒤로 주가가 연일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의 스펙 합병이 무산이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스펙 합병이 재개가 될 것이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플러스 4.90% 상승을 했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참 이상하죠? 악재 뉴스가 떴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악재 거짓말이래.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는 장 초반부터서 매도를 잡혔고 장 막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다 깔아놓고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위에 외국인이 물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 보시면은 DPC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자, 이미 미국의 스펙 합병 뉴스는 선반영이 됐습니다. 상한가 넘게 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저 뉴스가 나와서 차익 실현에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미국의 스펙 합병 뉴스가 나왔다? 선반영. 그리고 작년에 빅히트가 상장된다고 해서 이 위에 물려 계신 영혼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저런 뉴스가 뜨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지금이라도 던져야지, 이거 1년이나 기다려가지고 내가 여기 물려 있었는데 지금 탈출 안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던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호재 뉴스가 나왔다가 악재 뉴스가 나왔다, 다시 호재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DPC에 외국인 수급이 남아있다. 얘네들 평단가가 훨씬 더 낮아요. 여기 18,000원 올라가기 전부터 잡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급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제 3%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드림 시큐어리티 이 종목도 투신이 샀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갭이 빵 뜨더니 바로 빼버리더군요. 특별한 호재는 없었어요. 그냥 시간의 단일가에서 갭이 뜨니까 사람들이 따라 샀지만 보시면은 플러스 4.63%밖에 안 올랐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3.63 올랐으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샀어도 1%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죠. 딱 5분 반등 나오고 뒤로 쭉 빠지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1.78% 하락.
여러분들은 막 이런 거 이제 지지선 매매 하잖아요. 얘는 여기만 터치하면 반등이 나오네? 그럼 나 여기서 입 벌리고 있어야지. 다음번에 분명히 여기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지금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반등 나오면 아, 여기만 터치하면은 반등 나오네. 내일 분명히 이 정도에서 입 벌리고 계시는 분들 있을 텐데 내일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인 시장이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매수 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고 코인 시장이 불타면서 그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최근에는 테마주들이 장 초반에 잠깐 올려놓고 빼버리고 있고 투신같이 단타의 규제 기관들이 아침에 매도를 하고 촥 빼버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K웹툰 관련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신이 자주 매수하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공매도 부활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식들이 확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좋게 만들어 놓은 종목이 많아요. 특히 횡보하는 종목들, 자리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위에 매물벽들 너무 많죠. 아까 반도체주들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수익 거의 안 납니다. 차라리 밑으로 빠졌을 때 매수하면은 그 매물벽까지 다시 막히기 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투매라던가 지수 하락이라던가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